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영어 거의 50점 가까이 상승한 학생의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일단은 시작 점수 자체는 23점이었고 GPA 고사 기준입니다. 23점에서 변화된 점수 이번에 한 번 시험으로 79점까지 올랐습니다. 56점 가까이가 성공한 케이스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 이제 지필 점수는 계속 이 정도 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학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학생을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학생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은 일단은 이제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높은 학생들도 좀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단어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영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단어를 좀 안 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단어 암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신 콘서트라는 책인데 이 책 기준으로 이제 보통은 단원이 시작하게 되면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단어는 당연히 이 부분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학교 시험은 뭐 앞으로 고등학교 시험은 더 하겠지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선지에는 이제 1, 2, 3, 4, 5번 이렇게 쭉 나열돼 있으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 때 이런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뭐 워드마스터 뭐 그런 시리즈들 많이 있죠. 그래서 베이직 뭐 실력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평상시에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 단어들을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단어 시험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도와달라고 하는 방법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 이제 "단어를 다 외웠어요."라고 가지고 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구두로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 위주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은 잘 맞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틀린 학생 그러니까 잘 못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은 잘 맞는 학생들은 이미 시험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가려가면서 뭐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린 거를 쓰면서 본다든지 어쨌든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외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대답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와요. 아니면은 그냥 따라서 쓰기만 해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이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일단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이제 최대 안정답률을 높인 상태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오면 좋다라는 걸 처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보통은 뭐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파트가 나오긴 하는데 그 파트는 별개로 치고 이제 문법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좀 제일 뭐 이제 단어는 이제 귀찮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거고 문법은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법은 사실 중학교에서는 크게 어려워할 부분은 아니에요. 오늘은 중학교가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 단원당 한 2개 정도가 시험 범위로 나오게 되고 한 시험이라고 하면은 많아 봐야 문법 요소가 4 개 6개 뭐 이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3 개의 단원이 학교 시험인 그런 곳에서는 6 개가 문법 범위일 거고 2개 단원인 경우는 문법이 4개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고등학교는 범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학교에는 범위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공부법에 이제 또 다른 팁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거를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에서 수업만 들어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글로 돼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좀 설명해 보는 과정이 저는 항상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특히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이제 "생략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뭐 예시 문제겠죠. 그래서 뭐 위치 같은 것들이 좀 생략이 돼 있는 경우에서는 이때는 이제 제가 물어보죠.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은 해요. "위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제 질문으로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뭐야?"라고 했을 때 그걸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읽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읽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이 나오죠. 뭐 목적격 말고도 주격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사실은 다 써 있어요. 이 뒷부분에. 그래서 뭐 동사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다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뭐 전치사를 모르겠다. 그럼 전치사를 찾아봐야 돼요. 요즘은 AI가 상당히 잘 나와 있잖아요. 물론 AI의 신뢰성은 조금 그냥 맹신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대명사절은 뭐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대명사는 학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아마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예시를 한번 써달라고 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전치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쉬운 문장 하나를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텍스트를 이해를 해서 이제 완벽히 공부를 하면 좋으나 완벽히 공부가 됐으면 좋으나 사실은 그래도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건 기초적인 부분이죠. 이 텍스트를 완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해라. 근데 이제 누락된 부분은 어디서 걸리게 되냐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만으로 전부 다 이제 이 친구가 습득이 됐을까? 아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 글로만 글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건 좀 달라. 그런 예시들을 뒤에 문법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또 하나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이건 학생 책이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답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 틀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생략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파트. 그래서 이렇게 생략되는 파트에서 어, 이런 파트에서 틀린 거죠. 처음 풀었을 때 틀린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책을 뭐 오늘 풀고 내일 풀고 다음날 풀고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적으면 2주 텀, 많으면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풀게 되는데 2주 한 달 정도 지나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를 그대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11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잘 했던 것 같은데 아래 있는 12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틀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법 문제, 그러니까 적용 문제 같은 것들은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책에다 풀지 않고 채점은 책에다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2번 연속으로 맞았던 문제들 있잖아요. 한 2주 텀으로 풀었는데 첫 번째 맞고 두 번째도 맞았다. 세 번째는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굳이 풀지 않는 거죠. 어차피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기에 채점은 책에다 하고 반드시 이제 문제 풀이 자체는 노트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법 다음으로는 이제 독해죠. 독해 파트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독해도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교 수업을 잘 들었다든지 해서 어, 이제 해석이 내가 되게 잘 되는구나. 이거 되게 쉬워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단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눈으로만 보고 뭐 손으로 쓰다 보면은 다 외운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어, 하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채우고 가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죠. 그래서 독해도 반드시 스스로 써보고 이제 정답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이 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답안지랑 비교를 해보면서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서 이제 아까 뭐 내신 콘서트, 뭐 백발백중 그런 책에 되게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런 해석이 좀 다르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야겠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해석이 완벽해진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도 뭐 교과서 빙산 채우기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뭐 약간 문법의 영역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법일 수도 있고 뭐 어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본문을 암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때 좀 잘 먹히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성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제 옛날 기준 1등급 학생들, 한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시험 범위에 있는 교과서 지문들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심지어 외고를 다니던 학생은 시험 범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뭐 4세트, 5세트 이 정도씩은 기본으로 나와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가 뭐 학교 이제 교과서 본문 뭐 한 개, 두 개 정도에 모의고사 한 세트, 두 세트 정도죠. 외고 다니는 학생들은 진짜 4세트, 5세트씩 나와요, 시험 범위. 근데 그걸 다 외워요. 그러니까 한글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쭉 영어로 영작을 할 수 있고 교과서 거의 다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다르지 않게 심지어는 이제 이
그러니까 지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글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를 쫙 뽑아낼 수도 있을 정도까지 외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완벽히 문법 공부를 완벽히 했다고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문법 이해를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에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할 때 완벽히 이해한 상태로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또 생각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학교 시험, 영어 시험도 상당히 시간이 빡빡하죠. 고등학생 기준에서는 그렇기에 암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거는 이 학생은 이제 20점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기준으로도 암기를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공부를 했던 문법 4개, 뭐 6개 정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습득을 했지만 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교과서 지문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를 외워버리면은 이게 뭐 오브가 아니라 폴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문법을 잘한다고 해도 쓰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반드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특히 점수대가 낮을수록. 물론 앞에 있는 과정들은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단어 암기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들을 해석도 다 할 수 있어야겠죠. 의미 있게. 이걸 한 다음에는 이제 암기를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 암기를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문법 문제를 푸는 과정하고 마찬가지인데, 책에다가 가능하면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트에다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암기를 인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 떠올라. 그러면은 체크. 떠올라, 떠올라, 안 떠올라, 체크, 떠올라, 떠올라, 안 떠올라, 체크. 이렇게 하고 답지 한번 비교해보면 되겠죠. 아까 썼으면은 쓴 거랑 답지랑 비교를 해보면 좋고, 안 썼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똑같은지, 다른 게 있으면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많이 해서 이제 이 부분 위주로만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한 것들을 이제 원래 분석되어 있는 책으로 뭐 체크를 옮긴다거나 그러면 이제 보고 맞아 내가 이때 뭐 매니를 못 떠올렸었지 이때 대화를 못 떠올렸었지 맞아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외우고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좀 반복하는 형태여야 되지 여기다가 한 번씩 쓰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요. 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빨간색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채점을 할 때 맞으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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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게 쓰고 넘어가요. 그냥 쓰고 근데 사실은 이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못 쓴 거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답지 보고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사실 답지 보고 그냥 다 쓰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 이후에 이제 또 문제 푸는 과정이 있죠. 뭐 본문 문제가 있고 어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풀면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점수대가 되게 낮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점수가 높은 학생들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런 파트들을 꼭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이제 좀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학교 수준의 영어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봐줄 수 있으면 되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뭐 싸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도 부모님한테 설명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어를 외웠어. 그럼 단어 테스트 한번 같이 봐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 공부를 했어. 그러면 문법을 학생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한테 이제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냐면 뒤에 있는 문장에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리고 이거는 생략할 수 있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고 영어를 뭐 잘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설명을 해서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적용도 같이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집에서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고 어쨌든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확인하는 과정, 이 테스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나 문장 암기 같이 단순히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단순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행인데 설명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문법 문제를 풀었는데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거치면서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친구끼리 해도 되죠. 내가 이거 풀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 너 이해가 잘 돼?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제 뭐 23점에서 이제 79점으로 오른 학생도 이 과정을 계속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는 학생이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풀고 이제 채점도 다 동그라미를 해와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물어보면 그래 답이 5번이야? 왜? 라고 물어보면 그건 것 같아서요. 이런 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예를 들어 4번이야? 4번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었는데 4번은 왜 안 돼? 얘기하면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설명의 과정이 보통 이래요, 애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고 23점 맞았다는 학생도 똑같았죠. 그래서 학생한테 제가 뭐 엄청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지표를 좀 알려주는 거죠. 단어를 외웠으면은 테스트를 봐서 뭐 90% 이상 맞아야 된다. 암기를 했으면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으면은 개념을 이해했으면 상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 학생의 성취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이게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시야로는 좀 좁아요. 시야 자체가 좁아서 완벽히 좀 이해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가 발달도 그랬기 때문에 이해 여부가 불분명한데 이제 어쨌든 주변인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고 이게 이해한 거구나, 이게 공부한 거구나라는 과정을 좀 거치다 보면은 상당히 이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